제대혈, 즉 탯줄혈액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과 같은 난치병 치료에 효과를 보이면서 최근 보관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은 20만 개가 넘지만 대부분 자신과 가족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혈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질환 치료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고 보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탯줄 혈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구리의 한 산부인과 제왕절개 수술로 건강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의료진은 산모와 신생아를 연결하고 있던 탯줄을 가위로 끊고 곧이어 탯줄에 주사 바늘을 꽂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출생의 순간에만 얻을 수 있는 제대혈, 즉 탯줄 혈액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제대혈은 80년대 중반 이후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을 치료할 수 있고 최근에는 줄기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위해 제대혈을 보관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그걸로 사용해서 백혈병이나 이런 거를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혹시나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한 거죠. 제가 129만 원인데 할인해가지고 110만 원 정도. 비용 꽤 들였는데 부담 안 되셨습니까? 부담은 줬는데 아기 위해서 했죠. 올해 7살인 서태웅 군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중추신경계에서 암이 재발했습니다. 태웅 군은 상태가 악화되자 지난 2월 다른 사람의 제대혈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넉 달이 지난 지금 태웅 군은 누워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 이식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별 문제 없이 숙주 반응도 없고 또 다른 감염의 증거도 없이 그리고 중추신경이 물론 깨끗해졌고요. 그리고 조혈 기능,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생산 모두 정상으로 지금 정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말초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버거병에 걸려 왼쪽 다리를 절단한 임동호 씨. 지난해엔 오른쪽 다리에도 같은 증세가 나타나 남은 다리마저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치료법으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게 되자 임 씨는 다른 사람의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받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낮에 제가 이거를 시술을 받았는데 근데 저녁 먹을 때쯤 내가 대략 한 5시간 정도 됐을 때는 내가 주위 환자들하고 환자 보호자들한테 내가 다리를 만지게끔 할 정도로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온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혈관들이 새로 생기면서 피 공급이 많아지고 다시 정상처럼 되니까 통증도 없어지고 발끝이나 아니면 손끝에 있던 피부가 괴사된다거나 하는 그런 병소 부분도 회복이 되시고. 그렇다면 병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의 제대혈을 이식해도 부작용이 없을까? 제대혈은 조직 적합성 검사에서도 타인 이식에 유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대혈의 특징은 조직 적합형이 우리가 6개를 보는데 그것이 다 일치하지 않고 한두 개가 틀려도 이식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하는 것이 제대혈이기 때문에 제대혈 이식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자기 제대혈 이식은 어떤 병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가? 제대혈 업체에서 본인께 제일 맞다고 들었어요. 백혈병 같은 경우에. 네. 어느 병이건 간에. 그러나 백혈병에 걸렸다면 환자 자신의 탯줄 혈액을 이식하는 것보다 조직이 일치하는 다른 건강한 사람의 탯줄 혈액을 이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형제나 타인의 건강한 혈액세포가 환자 몸속에 들어와서 백혈병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도 하고 또 하나는 환자 자신이
출생 당시에 보관해 두었던 제대혈 속에는 백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유전적 소인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재발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 96년 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진 약 200건의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 가운데 96%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다른 사람의 제대혈을 이식한 것입니다. 형제 간의 제대혈 이식은 4%에 불과하고 환자 자신의 제대혈을 이식했다고 보고된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예, 저희에게 제대혈을 보관하시는 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개인 가족 제대혈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공여 제대혈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자기 제대혈, 즉 탯줄 혈액을 자기가 사용할 가능성은 실제로는 거의 낮지만 국내 제대혈 보관은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가족 보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 보관은 자신과 형제자매 등 가족만을 위한 것으로 소유권과 사용권이 자신에게 있고 13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공여는 헌혈처럼 남에게 기증하는 것으로 소유권이나 우선 사용권이 없는 대신 무료입니다. 가족 보관은 대부분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하지 않고 공여는 남에게 줄 때를 대비해서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놓습니다. 제대혈, 즉 탯줄 혈액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족 보관보다 공여가 중심이 돼야 하지만 국내 보관 제대혈 약 21만 개 가운데 가족 보관은 14만 개, 공여는 7만 개로 가족 보관이 2배가량 많습니다. 공여 제대혈 은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유전 질환, 여러 종류의 난치성 질환에 이용이 되고 가족 제대혈에 보관되어 있는 것보다는 임상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치료 결과를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여 제대혈 은행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산 예정일을 나흘 앞두고 있는 만삭의 주부 정수진 씨. 정 씨는 고민 끝에 며칠 있으면 태어날 둘째 아이의 탯줄 혈액을 가족 보관이 아니라 공여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공유가 좀 가격도 저렴한 편에 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배 둘레지는 겁니다. 임신 27주의 이 임신부도 태어날 아이의 제대혈을 보관할 경우 공여로 보관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죠? 탯줄이 제대로 다른 아이한테 가고 난 나중에 제가 필요로 했을 때 공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백혈병에 걸렸다가 다른 사람의 탯줄 혈액 이식으로 새 생명을 얻은 태웅군의 어머니도 둘째를 낳으면 당연히 제대혈을 기증하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남의 제대혈 탯줄로 인해서 제 아이가 다시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저도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내 제대혈 은행은 모두 16곳입니다. 공여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업체가 4곳, 가족 보관만 운영하는 회사는 6곳, 공여와 가족 보관을 함께하는 업체가 6곳입니다. 그러나 시장 기능에만 맡기면 공여 프로그램이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가족 보관에서 들어오는 보관료가 업체의 주요 수입원이 되다 보니 회사는 보관료가 없는 공여보다는 한 건에 1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가족 보관 영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는 뭐 공유가 있고 개인이 있다 그런 얘기를 없었는데. 공유나 개인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셨던 네, 전혀 거군요. 몰랐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금액이 비싼 걸로만 알고 있어요. 혹시 공여나 기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못 들으셨어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산부인과에 독점 홍보 등을 부탁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일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초음파 한 대하고 CD 녹화기를 2대 지원해주는 큰 경우에. 네. 그다음에 또 동영상 기기만 해준다는. 동영상 기기만 해준 데는 한 군데는 복만이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는 한 대. 한 제대혈 보관업체는 부실 경영 끝에 회사 대표가 여러 차례 바뀌고 납품 업체에 물건값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신규 영업은 중단을 했죠. 사장님 지시로. 지금 제대혈 시장이 치열하다 보니까 병원에 진입하기 위해서 좀 힘이 좀 들고
이처럼 혼탁한 시장 상황에서 업체가 보관하는 제대열, 즉 탯줄 혈액의 품질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그 10년, 15년 동안 그렇게 잘 보관해 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이 가요. 국내에 제대열 은행이 설립된 지 8년이 되도록 관리 감독 규정조차 마련하지 못한 당국도 제대열 시장의 혼탁을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대열은 윤리적인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버려지는 폐기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다가 좋은 방면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선진국들은 탯줄 혈액을 사회적 공공자원으로 인식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유럽은 각 나라를 연결하는 제대열 공여은행 네트워크를 결성했고 미국은 99년부터 미국 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제대열 등록을 포함시켰습니다. 일본은 공공제대열 은행을 통합한 일본 제대열 네트워크 재단을 출범시키고 환자에게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대열, 즉 탯줄 혈액은 21세기에 각종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 생명공학의 보고입니다. 제대열을 기증한다는 것은 큰 의미에서 헌혈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버려질 제대열을 다른 사람한테 기증을 한다는 것은 의료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보관소인가요? 국내에 보관된 21만 개의 제대열은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관된 제대열의 안전성을 우선 확보하고 제대열이 내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귀중한 공공재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제대열 기증 확산을 위한 각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